이거 들어보셨나요? 예, 이거, 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예, 동남아로 갔다고 해서 요즘에 말이 많죠. 돈 많은데, 여러분 뭐이 영상 많이 보셨죠? 이 영상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예. 홍팀 이겨라, 홍팀 이겨라, 혓바닥 나온다, 홍팀 이겨라, 혓바닥 나온다, 홍팀 이겨라. 예. 예,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혓바닥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토실토실하네요, 혓바닥이. 예, 굉장히 토실토실. 음. 썰면 한 접시 나오겠어요. 예, 자, 이, 자, 어떤 분의 사위가 동남아로 갔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위가 회사 이름을 말이죠. 누구누구 강아지 이름을 따서 토리 게임즈로 바꿨습니다. 회사는 누구누구 사위를 팔아서 국가의 돈 200억을 지원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고 회사에서 누구누구 사위에게 3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누구누구 사위가 이거를 무슨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으로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30억 원을. 그래서 빚을 지게 되었고, 자기 살던 집이 경매에 잡힐까봐 자기 부인 이름으로 집을 명의를 바꿨고, 그 다음에 바로 아는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그 판 돈을 현금을 들고 태국으로 동남아로 이민을 갔다 이런 겁니다. 이민을 갔다. 예, 여러분 이런 톡이 날아다녔어요. 결국은 저렇게 됐습니다. 예. 자, 문재인의 그 권력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가 일단 비서실장에서 나갔고 장하성이 잘렸고 조국은 아직도 민정수석에 있긴 한데 조국의 입지가 많이 약화됐죠. 청와대 그 특감반원 김태우의 폭로로 그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확실한 물증이 나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끌려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뭐 등등 있고요. 김경수, 예, 김경수가 감옥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국무총리긴 한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예, 얼굴 마담입니다. 월급 받고 그냥 다니는 재미로 다니는 것 같아요. 김동연 그렇고요. 홍남기가 지금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자도 그렇게 힘을 못 쓰죠. 문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씩 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있거나 문제투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손혜원이는 김정숙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터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김정숙과 관련돼서 터지는 일들이 많다. 김경수가 감옥에 간 것도 김정숙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김경수를 탈탈 털면 김정숙도 댓글 드루킹 조작과 연관이 된다. 손혜원도 아마 탈탈 털면 김정숙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 문무일의 마누라가 김정숙하고 중고등학교 후배에 해당되죠. 이분들은 숭늉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숭녀회 소속인데 권력의 핵심 부여인데 이 사람들 계좌를
전부 조사해보면 정말 엄청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광흥창 팀이 있죠. 이것이 바로 드루킹 김동원의 댓글 조작처럼 이 광흥창 팀은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 때 여론을 관리하던 팀들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서강역이라고 있었죠. 예, 서강역, 서강대에 있는 서강역인데 그 서강역을 광흥창역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인데요. 옛날 조선시대 때 무슨 창고가 있었던 자리라고 하죠. 광흥창. 그 서강역이 훨씬 더 듣기 좋았는데 왜 광흥창이라고 발음하기도 힘든 걸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광흥창 팀이 여론을 담당하던 곳인데 거기에 송인배가 있었고 임종석이 있었고 윤건영, 탁현민 다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도 계좌 추적을 하면은 뭔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송인배가 드루킹 김동원한테서 돈을 받았죠. 예, 경공모에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송인배가. 그리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고 그 송인배가 2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다죠. 2억 원. 무슨 골프장에서 굉장히 수상한 돈인 월급인데 송인배도 돈 문제가 걸려 있어요. 탁현민은 청와대 그만뒀고 임종성도 청와대에서 나갔고 얘네들이 얼마나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흥창 팀도 탈탈 털어봐야 되는 거죠. 얘네들도 한번 특검을 해서 조사를 하면 드루킹 김동원 못지않은 여론조작, 댓글 조작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김경수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는 이 사람은 정말 애국자일까? 예, 오늘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애국자일까?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님 특활비를 유죄를 선고한 쓰레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특활비가 어떻게 해서 그게 유죄가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공천 개입을 했습니까? 김기춘, 조윤선에게 영장을 발부한 놈입니다. 이자는 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천 개입에 유죄를 줬을까? 성창경은 문재인 바도 아니고 이명박 쪽이죠. 이명박 쪽. 그래서 이명박 쪽이기 때문에 이명박, 홍석현, 김무성, 홍준표 이런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이명박 쪽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님 특활비를 유죄를 때려야 됐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도 유죄를 때려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의 소원대로 이 그 친이계 탄핵 찬성 세력들과 마음이 맞았던 것은 문재인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에 가두고 싶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특활비에 유죄를 때린 이 성창호, 김기춘, 조윤선에게도 감옥에 가두는 짓을 했던 자가 이거는 문재인 주사파 좌파가 아니라 이명박, 김무성 계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성창호가 누구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구속된 양승태의 비서실 출신입니다. 양승태의 비서실 출신인데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쪽 사람입니다. 박근혜 쪽 사람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아니었고
이명박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양승태였습니다. 그 이명박 계열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 성창호다. 그래서 이 성창호가 김경수를 감옥에 가둔 거는 뭐냐? 양승태, 이명박 계열의 양승태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 이명박 계열의 반격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성창호 판사가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 뭐 했는데 이 백남기 조건부 부검 영장도 내렸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양승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부산 출생이었는데요. 2011년 9월 25일 6년 임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2017년 9월 25일에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이 청와대를 차지하고서 양승태 보고 물러나라고 했어요. 일찍 사표 쓰라고. 일찍 사표 쓰라고 했는데 양승태가 사표를 안 썼습니다. 대법원장 양승태가 계속 임기 마칠 때까지 눌러 앉았어요. 그게 문재인의 괘씸죄를 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양승태는 부산 출생인데 왜 부산 출생인 양승태가 이명박 계열이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0 그때 11년에 이명박하고 이게 대법원장 양승태가 건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양승태 입이 아주 찢어집니다. 대법원장에 임명이 돼서 입이 찢어집니다. 양승태 입에 아주 대법원장에 임명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명박이 대법원장으로 양승태를 내정했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올라왔었냐면은 경북 군위 출신의 박일환 대법관하고 권재진 법무장관, 대구 경북 출신인데 이 두 사람이 경북 출신인 두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로 올라왔을 때 이 두 사람을 이명박이가 싫어했습니다. 이명박은 경상북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대구 경북 사람들을 이명박이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울산 출신인 포항 출신이죠. 그래서 경상남도 출신인 양승태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대구 경북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계열이 있을 수 있을까봐 이명박이가 이런 꼼수를 부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양승태는 이명박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명박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양승태가 이렇게 구속이 되었고 김경수도 구속이 되었는데 양승태를 구속시킨 것은 이 문재인이 구속을 시켰겠죠. 대법원장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임기 다 채우고 미적미적 되니까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엄청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싫어했는데 그래서 이명박 계열이 열받친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양승태 쪽인데
이렇게 구속이 되니까 지금 자한당에서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양승태, 뭐 이렇게 다 연결이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계속돼요. 그래서 얘가, 네, 성창호 판사가 이 김경수를 구속을 때린 거는 이명박, 이 홍석현, 김무성 쪽의 계열이 반격을 가한 거다. 뭐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승태를 구속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도 빡쳤다. 문재인의 입술이 완전히 좌우로 처졌죠. 입술이 좌우왼수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의 입술이 좌우왼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승태는 뭐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을 위해서 뭐 하다가 감옥에 구속된 것도 아니고 이명박 계열과 이 문재인 계열이 서로 싸우면서 권력 투쟁하면서 양승태가 구속된 거다. 양승태가 구속된 거다. 김경수 구속도 문재인 계열하고 이명박 계열이 서로 정치 권력 싸움을 하는 와중에서 김경수가 구속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켰을 때 손잡았던 문재인 좌파하고 이명박 이 위장 우파하고 그 당시는 손을 잡았는데 지금은 서로 칼을 빼들고 싸움을 하는 이제 상태에 왔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죽기 살기로 서로 칼을 빼들은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서로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자, 그러면은 또 문재인 쪽에서 이명박 쪽에 누구를 또 감옥에 집어넣을까? 아니면은 자,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박 계열의 사람이 또 구속이 되면 확실하게 이명박 김무성 쪽하고 문재인하고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거다. 자, 세 번째로 누가 구속되느냐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김경수 이후에 문재인 쪽 사람이 또다시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명박, 김무성, 홍석현 계열이 엄청난 속도로 반격을 시작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속도로. 그런데 아마도 문재인이 제대로 맞받아칠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홍석현, 김무성이가 문재인에게 반격을 하는 거라면 엄청난 돈을 지금 뿌리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 파워 게임에서 사람을 부리고 자기 쪽 사람으로 구워 삼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예요. 엄청난 돈으로 판사나 검사들이 지금 주머니를 채울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도 대목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도 언론사 중에 굵직한 사람들은 이제 돈을 제대로 만지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구속이 되는 거는 정치 파워 게임이 시작된 건데 이 정치 파워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이 뒷돈이 많이 풀려나간다. 이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돈이 더 많을까? 그겁니다. 예. 이명박, 홍석현, 김무성 계열이 돈이 많을까? 예. 문재인이 돈이 많을까? 예.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거짓말 노래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야. 소독주도 성장한다고 물 말아 먹어도 고집불통 눈동자만 굴리고 있구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야. 단 한 사람 용기 있는 자 여적죄 고발해. 오죽하면 여적죄로 고발을 하겠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야. 촛불은 꺼졌다. 지지했던 손가락을 태우고 싶단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야. 통계 조작 지지율 올려 얼마나 가겠냐. 국민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쌓인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야. 반민촛불 철없는 청년 정신들 차려라. 미국 없는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야. 거짓말뿐이야. 예, 좀 전에 하나 말씀을 빼먹었는데요. 자, 이명박, 홍석현, 김무성 계열과 이 문재인 좌파 계열과의 이 권력 게임에서 그럼 손석희는 뭐냐? 손석희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손석희도 그 전에 문재인과 이명박 쪽이 손잡을 때 손석희는 영웅이었죠. 아주 굉장한 영웅이었는데 그럼 손석희는 왜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터지냐? 자, 이 두 사람이 싸우는 데 있어서 이명박, 홍석현, 김무성 계열과 문재인 쪽이 권력 게임을 하면서 이 이명박, 홍석현 계열에서 그 지저분한 것을 빨리 털어버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손석희가 지저분한 짓을 했잖아요. 그 최순실의 거짓 태블릿 PC를. 그것을 그런 그 오점, 흠이 되는 거 이런 거를 빨리 털어버리고 싶고 깨끗해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손석희를 무슨 그 여자 문제 계속 터지죠.
예, 손석희 생긴 거 보세요. 예, 뭐 옛날부터 여자 문제 많았었어요. 옛날에도 많이 그 여자 문제, 돈 문제, 폭행 문제, 온갖 양아치 쓰레기짓 한 걸로 지금 완전히 손석희를 개쓰레기로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손석희를 버리는 거예요. 손석희를 지금 이제 문재인 좌파를 몰아내고 이명박, 홍석현, 김무성이 예를 들어서 다음번 권력을 쥐게 될 때 손석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석희를 데리고 가면은 국민들이 자꾸 그 최순실의 태블릿 PC 갖고 물어 땡기잖아요. 예, 이명박, 홍석현한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자기 그 시대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문재인을 내쫓고 문재인을 끌어내릴 때가 됐다. 문재인은 이제 힘이 다 약해졌다. 이제는 이명박, 홍석현, 이 김무성 쪽에서 우리가 이제 좀 해보자 한번 하고 칼을 빼 들었을 때, 그래서 권력을 휘어잡았을 때 깨끗하게 주변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손석희를 버리는 겁니다. 지금 손석희를 깨끗이 버리면 나중에 홍석현이나 이명박이나 김무성이한테 손석희의 거짓 태블릿 PC를 그거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석희는 쓰레기가 되어서 이미 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그거 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건 손석희가 저지른 거지. 홍석현이 저지른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좌파 쪽에서 손석희를 지금 저격하는 게 아니라 이 위장 우파 이명박 계열 쪽에서 서둘러서 손석희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석희를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게 누구냐? 김세의,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의, 정규재 펜앤마이크 정규재가 가장 앞장서서 지금 손석희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김세의도 가로세로 그 방송이죠. 김세의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끈끈한 관계가 있는 정규재 방송하고 김세의 방송이 손석희를 물어뜯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시켰겠냐? 이명박, 홍석현, 김무성 쪽이 시켰겠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손석희는 그렇게 해서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손석희의 여자 문제를 가장 많이 물고 뜯고 신의 한수 신혜식도 손석희의 여자 문제를 가장 많이 방송을 하고 있고 무슨 과천인가 어디 밤에 그 손석희하고 여자하고 밤에 차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눴다라는 장소가 과천인가 어디라며요. 거기 신혜식이가 직접 현장 출동해서 방송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방송하는 패러다임을 보면 자유한국당 쪽에 줄대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들이 이 손석희를 가장 많이 물고 뜯고 씹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게 다 그 연결선상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렇습니다. 자, 중국하고 이거 좀 이 양승태 이거 여기 조금 더 하다 보면요. 이명박이 그것을 했죠. 이명박이 자기의 아프다고 병 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죽는 척하고 뭐 곧 쓰러질 것처럼 벽을 잡고 서서 기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얘네들이 자유한국당 애들이 이 그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를 만드는 거 역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죠. 사법장악 이렇게.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하고 좀 싸우는 것 같아 보이죠. 정말 뭔가 싸우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황교안이 어저께 그 김경수 구속에 대해서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문재인이 대답을 해봐라 이러고 공격을 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진실을 세우고자 하는 패러다임에서 진실투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다 주변에 이게 있는 거다. 이명박, 홍석현, 김무성이 한 거다. 자,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김무성 그 물러나라, 퇴진하라고 그 애국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앞에 플랜카드 들고 방송을 하죠. 김무성 물러나라고. 이 세 사람은 힘을 합친 상태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반격을 하는 데 있어서 세 사람이 힘을 합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무성을 물러나라는 얘기는 이 나머지 홍석현이나 이명박이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홍석현이나 이명박은 김무성을 후원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석현은 돈도 가지고 있죠. 이명박도 돈 가지고 있죠. 김무성도 돈 있죠. 조선일보. 김무성은 조선일보, 홍석현은 중앙일보. 그러니까 3대 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손을 잡고 있고 김무성이 전남방직이죠. 돈이 있습니다. 홍석현도 돈이 있어요. 김무성도 돈이 그 일가 친척이 많죠. 이 두 사람이 더 많지만은 그러면 정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김무성이나 홍석현이나 이명박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예를 들어서 한 3억씩만 쥐어 보세요. 3억씩 쥐어 봐도 다 김무성이 쫓아갑니다. 돈 게임, 머니 게임이에요. 이제는요. 머니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홍석현, 이명박, 김무성이 돈 3억 원씩 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0명이 있죠. 그러면 300억 원을 뿌렸어요. 300억 원을 뿌려서 다음번 대통령 자리를 이 사람들 쪽에서 가져가면 30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300조 원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300조 원도 벌어들일 수 있어요. 300억 원은 껌값이에요. 껌값. 그러면 300억 원이란 돈을 쓸 수 있는 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죠. 이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순진하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제 정치 게임이 벌어졌기 때문에 돈을 누가 많이 써서 국회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냐. 지금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황교안 씨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데, 황교안이 이 세 사람의 힘을 무시하고 황교안이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채팅창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되고 뭐 대통령도 됐다. 이 세 사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황교안도 이 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황교안은 이명박과 그 테니스 클럽의 친구죠. 거의 그 회원이에요. 거기다가 황교안은 교회에서 지지해 줍니다. 이명박도 교회가 지지해 줍니다. 김무성도 교회가 지지해 줘요.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가 김무성을 다음번 대통령으로라고 지지를 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전부 김무성이나 이명박을 황교안, 이명박, 황교안, 김무성을 지지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에서. 기독교 세력은 황교안, 김무성, 이명박, 홍석현 쪽을 지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주는 인맥이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 정말 이 진실이 무엇냐라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명박, 김무성, 홍석현의 계획이고요.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계획을 짰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진실이 밝혀지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할 것 같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이명박이 감옥에 가리라고 전혀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갔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가리라고 우리 전혀 생각 못 했는데 갔어요. 김경수도 감옥에 가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갔어요. 문재인도 이렇게 빨리 권력이 무너지리라고 우리 생각 못 했는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사 자기네들이 다 얻은 것 같지만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향한 투쟁의 길을 가시게 되면 좋은 날을 맞이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